우리가 이제 수녀를 세는 건데, 우리가 몇 명을 나열한다라는 거야. 근데 이웃하지 않는 것을 나열한다라는 것을 두 가지 방법으로 생각할 수 있다라고 했어요. 어떻게? 두 가지 방법을 이제 생각해 보자. 진주야. 이제 우리 7명 있어. 뭐 한 명이 한 명. 남자 한 명. 남자 2명 있어요. 여자 5명 있고. 이렇게 있어요. 근데 남자가 이웃하지 않은 경우의 수 구하래. 그럼 이거 어떻게? 전체에서 이웃하는 거 빼. 또 오, 그 다음은? 아, 이거 물어봤지? 그 다음. 응? 사이사이 집어넣어. 그렇지. 그러니까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는 전체에서 이웃하는 거 빼는 경우. 오케이? 2명을 빼는 경우. 이거는 2명일 때만 가능하다라고 했어요. 오케이? 그러니까 전체 경우의 수는 7 팩토리얼인데 2명을 묶어서 나열하게 되면 6팩 곱하기 2네. 그지? 이거를 빼주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남자 2명이 이웃하는 경우를 빼주겠습니다 라는 거네. 근데 두 번째는 이게 이제 가장 일반적인 경우라서 이것을 이용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이제 먼저 몇 명? 여자 5명을 나열한 다음에 이 사이사이에 2명을 넣어주겠습니다 라는 거지. 그지? 5명을 나열하는데 5 팩토리얼에다가 5명 나열하는데 이 남자 1, 남자 1, 2 이렇게 있어요. 남자 1, 2 이렇게 있으면 이제 1이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6가지. 그지? 2가 들어갈 수 있는 5가지. 그러니까 남자들이 자리를 뽑는다라는 거야. 그래서 6, P, 2예요. 6개 중에 2자리를 뽑아서 앉겠습니다 라는 거야. 이게 들어간다라는 개념보다 얘들이 뽑아서 앉는다라는 개념이에요.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되겠습니다 라는 건데 이게 더 일반적인 방법이니까 이렇게 풀기보다는 이렇게 푸세요. 당연히 얘가 이제 어떻게 된 경우를 위해서 그런 거냐면 이제 8명이 있는데 남자가 3명이고 여자가 5명이 이 경우 때문에 그래요. 이 경우는 전체에서 3명 이웃하는 경우를 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왜? 2명, 1명 있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래요? 빼주려면 2명, 1명 있는 경우도 빼줘야 돼요. 근데 그 경우는 너무 경우의 수가 많으니까 안 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지? 그러니까 이 경우는 어떻게 처리하겠습니다 라는 거냐면 이렇게 처리해 주겠습니다 라는 거겠지? 5명 먼저 나열한 다음에 5팩토리얼. 그 다음에 사이사이에 넣겠습니다 라는 건데 6P3. 오케이? 이렇게 해주면 충분합니다 라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거 14번 봐봅시다. 14번도 비슷해요. 그림과 같이 열대에 주차할 수 있는 일렬로 된 빈 주차장에 서로 다른 4개의 차가 들어왔다. 차를 주차할 때 반드시 주차 공간에 맞게 주차한다고 할 때 4대의 차들이 이웃하지 않도록 주차 공간에 주차하는 방법의 수. 그지? 이웃하지 않게 주차를 한대요. 그래? 이웃하지 않게 주차를 하게 되면 그러면은 일단 이렇게 생각해도 똑같겠네. 6개의 빈자리를 두고 이 사이사이에 차를 넣겠습니다 라고 생각해도 충분해요. 그지? 그러면 7개의 자리 중에 4자리를 뽑아 나열하겠습니다 라는 거랑 똑같지? 그렇지? 그러니까 이 내용이랑 비슷하지 않냐? 그래요? 그러니까 서로 이웃하지 않는다 라는 개념을 이렇게 전체에서 빼는 게 아니고 사이사이에 집어넣겠다. 그러니까 사이사이에 집어넣는 자리를 뽑겠다 라고 생각하는 게 편해요. 오케이? 그 다음 봅시다. 그 다음 25번. 9개의 알파벳이 있어요. A, B, C, D, E, F, G, H, I. 이렇게 9개의 알파벳이 있어요. 임의의 자음이 다음 자음과 이웃하도록, 다른 자음과 이웃하도록 일렬로 나열하는 방법의 수를 구해주세요 라는 거네. 자음이 다른 자음과 이웃해야 돼요. 그러니까 일단 모음 찾기 쉬우니까 모음부터 찾읍시다. 그렇지? 모음은 이웃하지 않아도 되는데 자음은 이웃해야 됩니다 라는 거예요. 그렇지?
이 자음들은 다 이웃해야 돼요.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얘들이 다 이웃해버리면 얘들을 한 묶음을 생각할 수 있겠지. 그지? 얘들을 한 묶음을 생각할 수 있어. 그러면은 6개를 한 묶음을 생각하니까 6개를 나열하는 경우 있겠지. 그지? 여기에다가 뭐 하면 돼요? 한 묶음에다가 나머지를 나열하는 거예요. 그래? 그러면 이제 우리가 경우의 수 구할 수 있겠네? 뭐가 돼요? A 곱하기 3팩 곱하기 6팩이니까 A는 뭐가 되겠습니다? 4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응? 그 다음 봅시다. 오! 잠깐만. 이거 아닌데? 임의의 자음이 다른 자음과 이웃하다. 이게 아니네. 그렇지? 임의의 자음이 일단 자음이 혼자 있으면 된다 안 된다라는 거야?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거네. 자음이 혼자 있으면 안 됩니다라는 거네. 그러면 우리가 전체에서 자음이 혼자 있는 경우를 뺀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 그지? 이제 이 경우 아니었어. 이 경우 아니고 자음이 다 붙어 있다라는 게 아니고 자음이 혼자 있으면 안 됩니다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우리가 자음이 이렇게 2개만 있는 경우도 있고 2개씩 있는 경우도 있고 3개씩 이렇게 있는 경우도 있지. 그럼 이 경우를 다 어떻게 해줘야 돼요? 나눠줘야 돼요. 그러니까 원래 전체에서 뺀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전체에서 빼면은 너무 경우가 많아. 1개에 5개 있는 경우 있고 1개 4개 있는 경우 있고 그지? 1개 3개 있는 경우 있고 경우가 너무 많지. 그지? 빼져 있는 경우가 너무 많으니까 전체에서 빼는 것보다 붙어 있는 경우를 세는 게 좀 더 빠릅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제 얘를 나누기를 4개, 2개 이렇게 나눠줄 수 있네. 그렇지? 2개로 나눌 수 있는 경우 3개로 나눌 수 있겠네. 그래요? 그 다음 이제 3개짜리로 나누는 경우는 2개로 나눠줄 수 있어요. 그럼 이렇게 3가지 경우로 나눌 수 있겠지. 그지? 그리고 나열해 주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은 무슨 말이냐면 봐보자. 우리가 이제 일단은 뭐부터 나열할 거냐면 A, E, I부터 나열할 거예요. 오케이? A, E, I부터 나열할 건데 A, E, I를 나열하는 방법은 3팩토리얼. 그렇지? 그 다음에 이 사이사이에 묶어서 넣을 거예요. 어떻게 묶어서 넣을 거냐면 4개, 2개 이렇게 묶던가 3개, 3개 이렇게 묶던가 2개, 2개, 2개 이렇게 묶겠습니다 라는 거지. 그렇지? 그러면 4개, 2개 묶는 거니까 여기 사이사이에 4개가 어디 들어가고 2개가 어디 들어갈지 결정을 해줘야겠지. 그렇지? 그러면은 4개가 들어갈 수 있는 경우는 4가지잖아. 그 다음에 이 4개가 들어갔으면 2개가 들어갈 수 있는 경우는 3가지잖아. 그래요? 4 곱하기 3이네 일단. 이 경우를 나눌 수 있어. 4 곱하기 3이에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줘야 됩니다 라는 거예요. 여기 들어간 4개를 뽑아서 나열해줘야 돼요. 그지? 4개를 뽑아서 나열해줘야 돼. 나머지 6개 중에 4개를 뽑아서 나열해야 돼요. 그지? 그 다음에 몇 개도 나열해야 돼요? 2개도 나열해야 돼요. 그지? 그냥 뭐만 나열해도 충분해? 6개를 나열한다 라고 생각해도 충분하지. 그지? 그래서 6팩을 곱해도 상관이 없어요. 4개를 나열하고 2개를 나열하나 어차피 6개를 나열하나 똑같은 경우니까 6개를 나열해도 상관없습니다 라는 거야.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3개인 경우 합시다. 3개가 들어간 경우는 이 4개 자리 중에 2개의 자리를 뽑아줘야 합니다 라는 거예요. 4개 자리 중에 2개의 자리를 뽑아줘야 돼. 그지? 그러면 이제 6개 그냥 나열하면 되지. 그지? 6개 나열하면 돼. 그 다음에 이 경우는 2개, 2개네. 2개는 4개 중에 3개, 네 자리 중에 3자리 뽑아주면 되지? 그 다음에 6개 나열하면 돼요. 오케이? 그럼 결국 6팩이 다 곱해지니까 이거를 다 더한 다음에 곱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렇지? 그러면 이제 이거 더해주면 12, 6, 4니까 뭐가 돼요? 12, 6, 4예요. 20이에요? 22?
이거 22가 아니던데? 잠깐만, 이거 계속 틀리냐? 봐보자. 뭔가 좀 이상하지? 잠깐만. 뭐가 잘못됐어? 자음이 다 붙어 있는 거야? 오, 그렇지. 여기에다가 어떤 경우도 세줘야 합니다. 라는 거야? 그렇지. 자음이 다 붙어 있는 경우도 세줘야 합니다. 라는 거예요. 그렇지? 그게 이제 한 가지예요. 몇 가지예요? 네 가지예요. 그래서 이 경우까지 더해져서 얼마가 되겠습니다? 26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경우에서 셀 때 이 경우를 나누어서 처리해 주어야 합니다. 라는 거예요. 그지? 4 곱하기 3. 이게 이제 4개짜리가 들어가는 경우가 4가지잖아. 그지? 거기다가 이제 2개짜리가 들어가는 건 나머지 3가지. 4 곱하기 3. 4B. 다르니까. 얘는 4, 2 다르고 얘는 똑같잖아. 똑같아 버리니까 얘는 4시 2 되는 거고 얘는 4시 3이 되는 거. 오케이? 그래서 이 경우를 다 더해주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 다음 봅시다. 26번 봅시다. 그러니까 이제 옛날에 분할, 너희들이 이제 확통 배우는 친구들이 있었을 건데, 확통에서 이 분할과 분배라고 해서 배웠었어. 근데 이제 분할에서 이제 집합의 분할이랑 자연수의 분할을 배웠을 건데, 그게 이제 우리 교육과정에서 빠졌어요. 빠져가지고, 그냥 이제 나눠서 처리한다라는 개념으로 너희들이 생각하면 될 것 같아. 오케이? 경우를 나눈다라는 거. 그럼 이제 26번 봅시다. 26번 봤더니, 1인실 방에 4개 층이, 각 층에 4개씩 있다라는 거야. 2층 건물인 고시원에 1인식 방에 각 층에 4개씩 있다. 각 층에 1호실부터 4호실까지 번호가 붙어 있는데, 6명의 고시생에게 다음 규칙에 방을 배정하려고 할 때, 배정하는 방법의 순에, 규칙 1이 앞 번호부터 차례대로. 규칙 2가 방을 모두 채울 필요는 없다. 그지?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이것도 이제 비슷할 것 같아. 26번 봅시다. 26번 보면, 2층에 4개의 방이 있고, 1, 2, 3, 4. 그리고 1층에 4개의 방이 있어요. 1, 2, 3, 4. 그래요? 여기 4개의 방이 있어요. 그런데, 뭐가 되는 거냐면, 6명이 방을 넣을 거야. 근데 이제 어떻게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냐면, 1번 방부터 각 층은 차례대로 채울 수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요? 그러니까 이 위에 3명이 들어갔어. 2, 3, 4 이렇게 채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 반드시 1번 방부터 채우기 시작해야 합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채울 수 있는 경우만 생각해보자. 채울 수 있는 경우. 방을 어떻게 이 몇 개의 방씩 채울 건가 라는 것만 생각해 볼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채울 수 있냐면 4명, 2명이 채울 수 있지. 순서대로 4명, 2명. 그 다음에 3명, 3명 채울 수 있고 2명, 4명 이렇게 채울 수 있어요. 그렇지? 그리고 이제 4명, 2명 채운다고 했으면 얘가 이제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렇게 되겠네. 여기 4명이 들어갔어. 밑에 2명이 들어갔어. 그럼 이제 남은 우리 6명을 나열해 보면 충분해요? 그렇지? 다 다른 거니까. 그래서 3가지에다가 600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요? 그 다음 봅시다. 27번 봅시다. 부분집합의 개수는 이 개수가 2인 부분집합을 2개 선택할 때 선택과 부분집합이 서로 같지 않은 경우의 수를 구하세요 라고 했네. 1, 2, 3, 6까지 있어요. 여기서 이제 부분집합이 원소의 개수가 2개인 부분집합은 몇 개 있어요? 6개 중에 2개 선택하면 되니까 15개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지? 근데 이 15개 중에 2개를 선택하는데 서로 다른 걸 선택한대요. 그럼 이거 똑같은 얘기지 이제? 15개 중에 2개를 그냥 선택해 주세요 라는 거예요. 그래? 계산이 좀 되겠지? 그 다음 봅시다. 29번. 그러니까 한 번 더 있는 거야.
29번 보자. A, B, C, D는 0. 순서상 A, B, C, D 중에 성분이 모두 자연수인 거의 개수는 P. 성분이 모두 음이 아닌 정수의 개수는 Q라고 할 때 P 플러스 Q를 구해주세요 라고 했어요. 이거 봅시다. 이거는, 이 문제는 학교 시험에 안 나올 가망성이 높아요. 실제적으로. 왜냐면 중복조합이라서. 중복조합에 대한 내용이거든. 근데 이제 너희들은 이제 충분히 풀 수는 있어요. 어떻게 풀 거냐면,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 A 플러스 B 플러스 C 플러스 D인데, 얘가 10이 되게끔 만들어 주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렇지? 10이 되게끔 만들어 주겠습니다. 라는 거야. 근데 이제 첫 번째는 뭐라 그러냐면, 자연수래. 자연수지? 자연수 A, B, C, D가 자연수다라고 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A가 몇 개 뽑혔냐라는 거야. A가 3개 뽑히고 B가 2개 뽑히고 C가 3개 뽑히고 D가 이렇게 2개 뽑히면 10개 뽑혔다라고 말할 수 있겠지. 그러면은 이렇게 뽑혔다라는 것을 여기에 숫자로 바꿔주면 3 플러스 2 플러스 3 플러스 2라고 바꿔줄 수 있겠네요. 그래요? 그러면은 결국 우리가 A, B, C, D를 몇 개 뽑는다라고 생각할 수 있냐면 10개를 뽑습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지? 10개를 뽑는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적어도 1개 이상은 뽑혀야 된다라는 게 자연수 조건이에요. 그렇네? 그러면 얘를 이렇게 바꾸어서 생각할게요. 이 경우의 수를 이렇게 바꿔서 생각할게요. 나는 구역을 나눌 건데, 구역을 나눌 거야, 이렇게. 구역을 나눌 거야. 이렇게 몇 개의 구역으로 나누냐면, 4개의 구역으로 나눌 거야. 오케이? 4개의 구역으로 나눌 건데, 여기에 2개가 있고, 여기에 3개가 있고, 여기에 2개가 있고, 여기에 3개가 있어요. 그러면은 A에 2개가 있고, A가 2개 뽑혔고, B가 3개 뽑혔고, C가 2개 뽑혔고, D가 3개 뽑힌 거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지. 이거를 A자리, B자리, C자리, D자리라고 놓는다면. 그래요?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나열하는 거와 똑같냐면, 원래 A, B, C, D는 자연수 조건이라면 하나씩 있는 거야. 한 개씩 있으니까 이걸 제외하고 생각해보자. 제외하고 생각해보면 이제 몇 개가 남아요? 하나, 둘, 셋, 넷, 5개, 6개. 6개지? 6개를 나열하는데 이 구역을 나눠주는 거 얘와 함께 나열하면 됩니다. 라는 거예요. 그 무슨 말이냐면 이 짝대기 3개랑 동그라미 몇 개예요? 6개를 나열하면 이 경우의 수가 결국 자연수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의 수와 똑같습니다. 라는 거예요. 왜냐면 얘를 나열하면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을 거 아니야. 여섯 개지?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겠지. 근데 이미 한 개씩 포함했다라고 했잖아. 이미 한 개씩 이렇게 포함했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2 플러스 2 플러스 3 플러스 3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지? 근데 어떤 경우도 있냐면 이런 경우도 있을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은 이미 한 개씩 포함했으니까 1 플러스 1 플러스 1 플러스 7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그래요? 그러면은 결국 우리는 무엇을 나열하는 거랑 똑같냐면 자연수의 조건을 구한다라는 것은 같은 거 3개, 같은 거 6개를 나열한 거 똑같아요? 그렇지? 이거 어떻게 한다라고 했냐면 전체 몇 개를 나열하는데? 9개를 나열하는데. 그지? 같은 게 3개가 있으면 이 나눠져서 똑같은 거 취급합니다 라고 했어요. 이게 나열하는 경우만큼 나눠주면 한 개 취급하잖아. 6으로 나눠주면. 그래서 이 3개를 나열하는 경우만큼을 한 개 취급해주는 거고 얘도 나열한 만큼을 한 개 취급해주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이렇게 자연수의 개수 구할 수 있겠어요? 그렇지?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자연수의 개수 P예요.
Q는 어떻게 할 거냐면 Q는 의미 아닌 정수라고 했어요. 그지? 의미 아닌 정수니까 그냥 비어있는 공간이 있어도 돼요, 안 돼요? 되지. 왜 0이 될 수 있으니까. 그래? 그러면은 결국 동글뱅이 4개랑 짝대기 3개를 나열하는 경우가 똑같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지? 그러면 동글뱅이 4개랑 짝대기 3개야. 그러면 합쳐서 몇 개예요? 13개예요? 13개예요? 13개를 나열하는데 같은 게 10개 있고 같은 게 3개 있는 경우입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 같은 게 10개 있으면 10팩으로 나눠서 한 가지 취급하는 거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 두 개를 더해주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알겠어요? 오케이? 알겠지? 그래서 이제 실제적으로 이게 이제 중복조합에 대한 내용이에요. 중복조합은 우리가 그냥 설명해 줄게요. 알겠지? 너희들이 이제 문제를 푸는데 유용하니까. 자, 작년에 어떤 학교에서 중복조합으로 풀리면 쉽게 풀리는 문제를 냈더라고. 그래서 그냥 설명해 줄게요. 중복조합은 뭐냐면 너희들이 이제 확률과 통계에서 배우는 건데 확률 통계에서 배우는 건데 우리가 조합은 뭐라고 했냐면 서로 다른 게 있어. 동준아, 조합은 서로 다른 5개가 있잖아. 그 중에 어떻게 뽑는 거야? 조합 어떻게 뽑아? 5, C, 3이야. 그럼 어떻게 뽑는 거예요? 3개를 그냥 뽑기만 해? 아니요. 그러면 그리고 나눠 뽑기만 하면 돼. 그 뭐냐, 너희 이거 다시 한번 봐볼까? 순열 조합의 가장 큰 차이는 뭐냐면 얘는 뽑아서 나열해. 근데 얘는 뽑기만 해. 이 차이예요. 얘는 뽑아서 나열하고 얘는 뽑기만 하니까 나열하는 경우가 한 가지 취급하겠다라는 거잖아. 그래서 너희들 이거 이제 OP3이다라는 것은 이제 5개 중에 3개를 뽑아 나열하는 거니까 5 곱하기 4 곱하기 3인데 조합에서는 OC3이다라는 것은 뽑아서 나열했는데 나열하는 경우를 한 가지 취급해 주겠다라는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OP3 나열하는 경우에다가 한 가지 취급한 거예요. 얘를 나열하는 경우를 한 가지 취급하니까 얘로 나눠주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이거예요. 오케이? 차이점이 이거야.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건 이건 아니고 중복조합은 뭐냐면 조합이랑 차이가 있겠지? 조합이랑 차이가 있어. 이 조합이다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A, B, C, D 이렇게 있어요. A, B, C, D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2개를 뽑겠다라는 거야. 오케이? 그러면은 4개 중에 2개를 뽑는데 이 뽑을 수 있는 경우는 A, B 이렇게 있고 A, C 이렇게 있고 A, D, B, C, B, D, B, C, D 이렇게 있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근데 중복조합은 우리가 4개 중에 2개를 뽑을 거예요. 4개 중에 2개를 뽑을 건데 중복을 허락하겠습니다 라는 거야. 그러니까 A, A 이렇게 뽑을 수 있고 A, B 뽑을 수 있고 A, C, A, D 이건 다 있어요. 근데 당연히 B, B도 또 뽑을 수 있는 거예요. 오케이? A, A 뽑을 수 있을 때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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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B, D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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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 D, D 이렇게 뽑을 수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근데 이제 이거 경우의 수를 생각할 때 중복조합은 H라는 기호를 사용하는데 총 4개에서 중복을 허락해서 2개를 뽑는다 라고 이렇게 나타내거든. 오케이? 이렇게 나타내는데 중복조합은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얘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더라 라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A 구역이랑 B 구역, C 구역, D 구역 이렇게 4개의 구역으로 나눌 수 있는데 결국 이 구역을 나누는데 몇 개를 뽑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2개를 뽑는다 라는 것은 이 2개 뽑는 자리에 동글뱅이를 놓겠습니다 라는 거랑 똑같아요. 그럼 결국 동글뱅이 2개랑 짝대기 3개를 나열하는 경우랑 똑같아요. 그렇지? 그래서 얘가 이제 O, C, E로 표현할 수 있더라 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5팩, 2팩, 3팩이 OC잖아. 그지? 이거 OC니까
OC로 표현할 수 있더라라는 거예요. 정확히 말하면 이게 이제 중복조합을 계산하는 방법이거든. 계산하는 방법인데 n개 중에 중복으로 허락해서 r개를 뽑겠습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n 플러스 r 마이너스 1c r이에요. 오케이? 이렇게 계산할 수 있더라라는 거예요. 알겠지? 응? 그래서 이거의 대표적인 예가 몇 가지가 있는데 이거예요. 대표적인 예가 서로 다른 상자가 R개 있고 서로 같은 공이 N개 있어요. 오케이? N개가 있어요. 그때 N개의 공을 R개의 상자에 넣는 방법의 수예요. 오케이? N개의 공을 상자에 넣는 방법의 수예요. 이게 첫 번째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서로 다른 상자가 3개 있고 서로 다른 공이 10개 있어.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상자를 생각하면 A 상자, B 상자, C 상자 이렇게 나눌 수 있잖아. 이 상자들이 다 합해져서 몇 개의 공이 들어가야 합니다? 10개의 공이 들어가야 합니다. 라는 거예요. 그렇지? 그러면 A를 몇 개 뽑냐, B를 몇 개 뽑냐, C를 몇 개 뽑냐로 생각해 줄 수 있겠지. 합쳐서 10개 뽑는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3개 중에 중복을 허락해서 10개를 뽑겠습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오케이? 그러면 이렇게 표현한 것을 다시 어떻게 표현해 줄 수 있냐면 이렇게 표현해 줄 수 있어요. A 플러스 B 플러스 C가 10입니다. 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결국 이 말은 이 말이랑 똑같은 이야기지. 근데 여기에 어떤 조건이 붙냐면 의무이 아닌 정수. A, B, C라는 조건이 붙어요. 오케이? A, B, C라는 조건이 붙어요. 그래서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데 어떤 조건이 붙기도 하냐면 문제가 이제 바뀌기도 해. 이렇게 바뀌기도 하는데 A 플러스 B 플러스 C가 10인데 A가 원래 0보다 크거 나왔고 B도 0보다 크거 나왔고 C도 0보다 크거 나왔다라고 이제 이렇게 바꿀 수 있단 말이야. 근데 조건에 따라서 이렇게 바뀔 수도 있어요. 뭐냐면 A가 1보다 크거 나왔고 B가 2보다 크거 나왔고 C가 3보다 더 크거 나갔다라고 바뀔 수도 있어요. 오케이? 이 조건으로 바뀌어버리면 우리가 어떻게 바꿔서 생각해 줘야 되냐면 결국 0보다 크거 나갔다 이렇게 표현된 게 중복조합이잖아. 그럼 0보다 크거나 같은 형태로 바꿔줘야 합니다. 라는 게 핵심이에요. 오케이? 0보다 크거나 같다. 추워? 미안. 추운 걸 모르고 내가 에어컨 틀어버렸네. 뭐 하다 말았냐? A-1이 0보다 크거나 같고 B-2가 0보다 크거나 같고 C-3이 0보다 크거나 같다 라고 바꿀 수 있어요. 그래? 홍준아, 받아. 그렇지. 네가 갖고 있어. 보자. A-1 플러스 B-2 플러스 C-3이 지금 1 빼주고 2 빼주고 3 빼줬지? 빼줬네? 6을 빼줬네? 4 이렇게 되는 거 보여요? 그러면은 얘가 0보다 크거나 같고 0보다 크거나 같고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0보다 크거나 같으면 중복조합으로 나타낼 수 있다라고 했어요. 3개 중에 중복을 허락해서 4개를 뽑는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조건이 이렇게 바뀐다면 문제를 이렇게 바꿔줄 수 있어요. 오케이? 그럼 얘는 3 플러스 4 마이너스 1C 4 이렇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아니면 이제 동그라미랑 짝대기로 생각해서 문제를 해결해도 상관은 없어. 대부분 문제 나는 실제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거든? 대부분 이게 이제 결국 A로 B로 C로 바꿔버리면 얘가 4니까 A구역, B구역, C구역으로 나눴을 때 동그라미가 몇 개 있으면 됩니다. 라는 거예요. 4개 있으면 됩니다. 라는 거예요. 그렇지? 그럼 몇 개를 나열하는데? 6개를 나열하는데 같은 게 4개 있고 같은 게 2개 있는 경우입니다. 라는 거지? 그렇지? 지금 너희들은 이렇게 해결하면 돼요. 중국자가 아직 배운 단계가 아니니까 대부분 문제 이렇게 해결하면 돼요. 오케이? 그러면은 당연히 어떤 경우도 있냐면 이런 경우도 있어요. 이런 경우가 있어요. A 플러스 B 플러스 이걸 하지 맙시다.
이거다. a 플러스 b 플러스 c의 10제곱 항의 개수를 구해주세요 라는 거야. 서로 다른 항의 개수를 구해주세요 라는 거야. 그러면은 결국 이 항은 어떻게 결정이 된다라고 했었냐면 10개가 곱해졌는데 A, B, C 중에 하나 나오고 A, B, C 중에 하나 나오고 A, B, C 중에 하나 나와서 항이 결정됩니다 라는 거예요. 이게 다 곱해져서 항이 결정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항이 나올 수 있는 형태는 A가 몇 개 나오고 B가 몇 개 나오고 C가 몇 개 나오는데 합해서 몇 개는 나와야 합니다 라는 거예요. 10개는 나와야 합니다 라는 거랑 똑같은 소리지. 그렇지? 그래? 그러면은 이것도 결국 뭐랑 똑같은 경우야? 이 경우랑 똑같은 경우예요. 그러지? 3개의 구역으로 나오는데 동글뱅이가 몇 개 있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10개 있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13개를 나열하는데 같은 게 10개 있고 2개 있는 경우예요. 오케이? 뭐냐? 좀 이상하지? 12개를 나열하지? 12개를 나열하는데 10개 있고 2개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이렇게 해결해 줄 수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알겠지? 이게 중복조합인데 너희들한테 이런 기호는 강조하진 않는데 어차피 이런 기호는 강조하진 않을게요. 근데 이렇게 해결하는 방법은 기억해 주세요. 알겠지? 응. 이렇게 지금 짝대기 동글뱅이로 나눠서 해결했잖아. 이렇게 해결하는 방법은 기억해 주세요. 알겠지? 그럼 봅시다. 31번 봅시다. 어, 31번 봤더니 서로 다른 키가 서로 다른 6명의 사람들에게 1번부터 6번까지 등번호를 붙이려고 한다. 1번, 3번, 5번을 붙인 사람은 차례대로 키가 작아지고 1번, 3번, 5번을 붙인 사람은 차례대로 키가 작아져. 순서가 정해져 있네. 그리고 2번을 붙인 사람은 6번을 붙인 사람보다 키가 크다. 2번을 붙인 사람은 6번을 붙인 사람보다 키가 크다. 그지? 근데 5번은 아무런 관계성이 없지.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결국 번호를 줄 거잖아. 그지? 그러면은 순서가 똑같은 거는 어떻게 해주면 돼요? 순서가 정해져 버리면 얘들은 같은 거 취급해도 상관없습니다 라고 했어요. 무슨 말이냐면 A란 사람이 B란 사람이 C란 사람이 이미 순서가 정해졌단 말이야. A가 가장 크고 그 다음 B고 C야. 번호가 클수록 숫자가 순서대로 붙인 사람 순서대로 키가 작아지고. 오케이? A가 가장 커요. 5가 한 번 더 있냐? 미안, 4였네. 4는 혼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A, B, C가 B, A, C 이렇게 들어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그지? 그러면 혹시 우리가 이제 나열을 할 거야. 1, 2, 3, 4, 5, 6에 몇 명을 나열할 거냐면 6명을 나열할 거예요. 그래? 6명을 나열할 거야. 그러면은 총 몇 가지가 있냐면 6팩토리얼 가지가 있어요. 그지? 그러면은 이제 A, B, C, D, E, F 이렇게 됐단 말이야. 근데 1번, 3번, 5번은 항상 이 순서로 고정돼 버리지. 그지? 혹시 얘가 E, A, C 이런 순서로 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 E, A, C 이렇게 되면 안 되잖아. 그지? 그러면 이 순서가 고정된 것은 어떻게 해주겠습니다? 항상 같은 거 취급해 주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 다음에 뭐랑 뭐도 그렇게 성립하는 거예요? 2랑 6도 성립하는 거예요. 얘가 혹시 B, F 이렇게 나열됐으면 6이 더 커야 된다라고 했잖아. 알파벳이 더 빠를수록 크다라고 하면은 얘를 F, B로 바꿔주어야 합니다 라는 거예요. 그렇지? 얘도 이 두 가지 나열하는 경우를 한 가지 취급하겠습니다 라는 거야. BF나 FB나 다 FB로 바꿔줘야 되지. 그지? 한 가지 취급해 주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눠주면 돼요. 오케이? 알겠어요? 이게 이제 너희들이 좀 어려우면 그냥 이렇게 생각해도 돼요. 이게 좀 어려워? 이렇게 이제 좀 어려우면 그냥 이렇게 생각해도 돼요. 어떻게 생각해도 되냐면 지금 위에 지금 숫자를 적었잖아.
이제 내가 같은 거를 나눠준다라는 것을 너희들한테 익숙하게 만들기 위해서 일부러 이렇게 푼 거고, 이게 이제 어려우면 이렇게 풀면 돼요. 어떻게 풀면 되냐면 6명 중에 3명을 그냥 뽑으면 되지. 그러면 자동적으로 작은 순부터 큰 순부터 1, 3, 5를 붙일 거 아니야? 그지? 6명 중에 3명을 그냥 뽑으면 돼요. 그래요? 그 다음에 이것도 이 6을 붙이는 것은 나머지 3명 중에 2명 뽑으면 돼요. 나머지 1명 들어가겠습니다 라는 거야. 그럼 이걸 써봤더니 얘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 6 곱하기 5 곱하기 4에다가 3팩으로 나눠준 거고 3 곱하기 2에다가 2팩으로 나눠준 거예요. 어차피 똑같은 거야. 오케이? 알겠어요? 그래서 순서가 정해졌으면 똑같은 거 취급합니다 라는 거 이렇게 생각해도 되는데 너희가 이제 안 되면 이 조합으로 푸세요 라는 거예요. 알겠지? 오케이? 조합으로 풀어주세요 라는 거예요. 그 다음 33번 봅시다. 33번을 보면 1, 2, 3, 4, 5가 적힌 5개의 공이 각각 들어있는 2개의 주머니 A, B에서 각각 3개의 공을 꺼낼 때 3개, 6개에 적힌 수의 합이 홀수인 경우의 수를 구해주세요 라고 했어요. A, B가 있는데 여기서 3개, 여기 3개 뽑아요. 그렇지? 근데 이제 뽑은 거의 합이 뭐가 되도록 홀수가 되도록 구해주세요 라는 거예요. 그렇지? 그러면 이렇게 뽑을 수 있는 경우는 어떻게 되는 경우밖에 없습니다 라는 거냐면 홀, 짝, 홀 이렇게 2가지 경우밖에 없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렇지? 홀수를 뽑으려면 결국 뭐가 중요합니다 라는 거야. 뭐가 중요해요? 합의 홀수가 되려면 뭐가 중요해요? 홀수의 개수가 중요하지. 그러면은 당연히 3개를 뽑는데 홀수를 이제 뽑는데 홀 이렇게 뽑을 수 있고 홀, 짝 이렇게 뽑을 수 있어요. 그지? 그러면 홀 이렇게 뽑는 경우는 홀수가 3개니까 3개 중에 3개 그냥 뽑으면 되고. 그지? 홀수 하나, 짝수 뽑는 경우는 3개 중에 하나 뽑고 짝수 2개 중에 2개 뽑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지? 몇 개 있어요? 네 가지 있어요? 그래요? 아니요. 맞지? 4가지가 있어요. 그러면 짝수를 뽑는 경우는 전체 5개에서 3개 뽑는 경우 10가지잖아? 응? 짝수를 뽑는 경우 몇 가지 있어요? 6가지 있어요? 전체가 10가지인데. 그러니까 5개 중에 3개를 뽑는 경우에서 홀수를 뽑는 경우를 빼면 짝수를 뽑는 경우지? 그래서 6가지가 있어요. 오케이? 그러면 이거니까 4 곱하기 4가지 곱하기 6가지 자리 바꾸는 경우 2가지 이렇게 구해줄 수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 다음 봅시다. 34번 봅시다. 계획을 오늘 블락까지 끝낼 수 있을 거라고 계획을 짜고 항상 오는데 있을 것 같지? 못 끝낼 것 같지? 아직도 너희들 이렇게 안 풀었냐? 질문이 한 문제밖에 없어. 쉬웠나? 이 동그라미 2개는 왜 쳐져있지? 저번에 너희들 질문했냐? 저번에? 저번에 질문한 거야? 이것도 풀어야겠네? 저번 주 체크한 거지, 이거. 이것도 문제 풀어줘야겠네? 좋아요. 저번 주에 체크한 거야? 봅시다. 34번 보자. 흰색이 3개, 검은색이 4개 있는 크기가 같은 7개의 블록이 있다. 7개의 블록을 붙여 막대기를 만드는 방법의 수를 구해주세요 라는 거야. 근데 막대기 좌우 구별이 없다라고 했어요. 좌우 구별이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동글뱅이 세모로 할까? 흰색이 동글뱅이, 흰색이 3개, 동글 세모 4개. 이거를 나열한다 라고 합시다. 오케이? 검은색을 세모라고 할게요. 동준아, 검은색 뭐라 그랬어? 세모라고 하겠다고. 흰색을 동글뱅이라 하고 검은색을 뭐라고 하겠다고? 세모. 그래, 세모라 할 거야. 왜 세모라 했어? 내 마음대로 했어? 너는 왜 자? 싫어? 너무 졸려? 그만 자. 저 아픈 친구도 안 자잖아. 봐봐, 아파 죽겠는데. 아파? 어디 아파? 정신적으로 아파? 어떻게 정신적으로 아프냐? 이거 한번 들어보자. 어떻게 정신적으로 아파? 수업하면 될 것 같아? 이제 안 잘 것 같아? 야! 이제 안 잘 것 같아. 내가 수업을 하지. 뭐라고? 수업하지 마? 싫은데. 이렇게 강하게 나와. 봅시다. 우리가 이거 나열할 거야. 오케이? 나열하는데 이게 좌우 구별이 없으니까 어떤 경우가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똑같은 경우가 있습니다 라는 거야. 그러니까 나열하는 경우 중에 혹시 이런 경우가 생긴다면, 지금 동그라미 세모, 동글뱅이 세모잖아. 동그라미 세모, 동글뱅이 세모잖아. 돌리면 똑같지. 그지? 이 경우를 어떻게 해주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같은 거 취급해 주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지? 같은 게 지금 나눠줘야겠잖아. 그지? 그럼 이제 얘 나열하는 경우는 총 몇 가지예요? 7개를 나열하는데 같은 게 3개, 같은 게 4개 있는 거예요. 그래요? 그러면은 총 35개 있네. 그래요? 근데 이 크기로 나눠잖아. 안 나눠주잖아. 그럼 문제가 좀 있다는 거지. 그지? 어떤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어? 어떤 문제가 있어? 왜냐면 이렇게 해도 그렇게 해도 똑같은 게 있잖아. 그렇지? 그렇게 해도 똑같은 게 있어. 봐봐. 똑같은 게 있어. 이렇게 되는 경우. 이 경우를 굳이 2로 나눌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 그러면 이 경우를 빼고 2로 나눠줘야 됩니다 라는 거예요. 그럼 좌우 대칭인 형태가 총 몇 개 있어요? 이제 가운데 하나 뜨고 하나, 둘, 3개 있어요? 동글뱅이 들어갈 수 있는 경우? 그래? 3개를 빼고 2로 나눠줘야 합니다 라는 거야. 3개를 빼면 32개를 2로 나눠주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건 2개씩 있을 거니까. 좌우 대칭이 아닌 형태는 2개씩 있겠지. 그지? 그래서 총 몇 가지가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19가지가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알겠지?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가장 큰 교훈이 있어. 교훈이. 함부로 2로 나눠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얘 놔두고 동글뱅이가 여기 들어간 경우, 여기 들어간 경우, 여기 들어간 경우. 대칭이잖아. 여기 들어간 경우, 여기 들어간 경우, 여기 들어간 경우. 그지? 5분만 쉬었다 합시다. 5분만 쉬었다 하자. 봅시다. 35분 봅시다. 35분 봤더니 그림과 같이 9개의 점이 반원 위에 놓여 있다. 그러니까 일단 4개의 점이 찍혀 있고 여기에 5개의 점이 찍혀 있어요. 이렇게 있어요. 근데 9개의 점 중에 2개의 점을 선택하여 만들 수 있는 반직선의 개수. 반직선의 개수예요. 그러면 직선의 개수는 어떻게 구해줄 수 반직선이네? 오. 반직선은 조금 다르지. 그지? 반직선은 다른 거와 좀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얘가 시작점이 얘에서 이렇게 갈 수 있고 얘에서 이렇게 갈 수 있고 얘에서 이렇게 올 수 있잖아. 오, 네가 물어봤다고. 네가 물어봤는데 날 안 보면 어떡하냐. 듣고 있어? 듣고 있는 거랑 보고 듣는 거랑 다르지. 아 진짜. 근데 저거 안 걸려. 뭐라고? 저거 안 걸려. 뭐라고? 적으면 걸려.
저건 모르고? 알았어. 그럼 5개, 9개 중에 시작점이랑 뭐를 해야 돼요? 이 끝점을 설정을 해줘야지. 그러니까 시작점이랑 이 방향이랑 설정을 해줘야 돼요. 그래요? 그러면은 얘가 총 9개 있고 이 방향이 될 수 있는 게 8개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같은 거 빼줘야 되잖아. 응. 같은 게 뭐가 있어요? 같은 게 뭐가 있어? 그래. 얘가 시작점이고 이렇게 가는 경우가 같은 경우가 있어요. 그러지? 하나, 둘, 셋이에요. 2개만 빼줘야지. 이제 빼는 방법밖에 없어. 얘가 이제 이쪽에서 출발하는 거 2개 있어요. 그래? 그 다음에 얘를 출발하는 게 하나, 둘인데 하나 빼줘야 돼요? 그래요? 이렇게만 빼주면 돼요? 그지? 더 이상 겹치는 경우 없지? 그래? 그 다음 봅시다. 4개의 점을 택하여 만들 수 있는 삼각형 개수 이거 안 해도 되지? 하나 그렇지. 하나 빼면 되지. 4개 점. 얘 하나만 빼면 돼요? 37번 봅시다. 37번 봤더니 민영이 나왔네. 서로 다른 8개의 자동차 모형을 3개의 상자에 나눠 담으라 한다. 각 상자에 반드시 2개 이상의 자동차의 모형을 담아야 하고 각 상자에 자동차 모형 4개까지 담을 수 있다. 세 상자의 크기와 모양이 모두 같을 때 자동차 모형의 상자에 담을 수 있는 방법의 수를 A. 상자의 크기와 모양이 모두 다를 때 자동차 모형의 상자를 담을 수 있는 방법의 수 B. 그지? 상자가 모두 같을 때 2개 이상씩 들어있어야 합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들어있을 수 있는 형태가 4개, 4개, 2개 들어갈 수 있지. 4개까지 들어갈 수 있으니까. 그지? 그리고 4개, 3개, 3개 이렇게 들어갈 수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요? 그러면 이제 넣어주면 되는 거예요. 넣어주면 되는 건데 여기서 주의해야 될 사항이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 먼저 넣읍시다. 10개 중에 4개를 뽑아 넣을 거고 나머지 6개 중에 4개를 뽑아 넣을 거고 2개 중에 2개를 넣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근데 이 경우에서 어떤 경우가 생깁니다. 라는 거예요. 같아지는 경우가 생깁니다. 라는 거야. 그러니까 1, 2, 3, 4를 여기 넣고 5, 6, 7, 8을 여기다 넣었어. 근데 어떤 경우도 있냐면 5, 6, 7, 8을 여기다 넣고 1, 2, 3, 4를 여기 넣는 경우가 있어요. 이 경우는 똑같은 경우지. 왜? 상자가 똑같은 상자니까. 그래요? 그래서 같은 경우를 한 가지 취급해 줘야 합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2가지로 나눠주는 거예요. 오케이? 그 다음 봅시다. 그 다음 이 경우도 똑같겠네. 이 경우도 10개 중에 4개, 6개 중에 3개. 이건 이제 1이니까 곱할 필요 없지? 이렇게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2개를 더해주면 뭐가 돼요? 상자가 모두 같은 경우.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상자가 모두 다른 경우 해봅시다. 다른 경우는 지금 나눴잖아. 여기다 뭐만 곱해주면 돼요? 3팩 곱해주면 돼요. 오케이? 지금 나눠줬잖아. 그냥 나누는 방법을 한 거잖아. 그렇지? 지금 위에서 하는 경우가 이 2가지 경우가 그냥 3개의 조로 그냥 나누는 방법이에요. 그렇지? 그 다음에 상자에 번호를 주게 되면 1번 상자, 2번 상자, 3번 상자 이렇게 주게 되면 이 3개의 조 중에 1개의 조를 넣는 방법은 3가지, 2가지, 1가지예요? 여기 들어갈 수 있는 3가지잖아. 3개 중에 하나, 2가지, 1가지. 여기다 뭐 곱해주면 됩니다. 라는 거예요. 3팩 곱해주면 됩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알겠어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이 경우만 한번 해보자. 우리가 이제 9개의 서로 다른 공이 있는데 3개씩 같은 상자에 집어넣을 거예요. 오케이? 이 방법은 몇 개 있습니까? 라는 거지. 몇 개 있어요? 9C3, 6C3, 3C3은 안 적을게요. 1이니까. 근데 얘는 어떻게 해야 돼요? 같아지는 경우가 3개를 나열한 만큼 있어요. 그래서 3팩으로 나눠주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알겠어요? 이게 얘는 2개가 같은 경우 있으니까 2팩. 2개를 나라는 경우. 얘는 3개가 같은 경우 있으니까 3팩으로 나눠주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당연히 4개가 있으면 4팩으로 나눠주겠지? 그래? 응? 그 다음 봅시다.
39번 봅시다. 39번은 대진표내 5인 사람이 결승전에 진출할 수 있는 대진표를 만들어주세요. 뭐라고? 시합에 언제나 실력이 뛰어난 사람이 이긴다고 하자. 실력이 5인 사람이 결승전에 진출할 수 있도록 대진표를 만드는 방법. 5인 사람이 이겨야 돼요. 어차피 여기 있나 다 똑같은 자리지. 돌리면 똑같으니까 어차피 다 똑같은 자리예요. 5위가 여기 있다라고 합시다. 그러면 나머지 1, 2, 3, 4위를 나이라는 경우 구해주세요 라는 거예요. 오케이? 이쪽에는 뭐만 있어야 돼? 이쪽에 뭐가 있어야 돼요? 6, 7, 8 있고 이쪽에 뭐가 있어야 돼? 1, 2, 3, 4예요? 응? 그러면은 여기에 6, 7, 8을 나이라는 방법은 5위랑 경기하는 사람만 선택해 주면 되겠지. 나머지 2명은 여기서 경기 알아서 할 테니까. 그래요? 그러면은 3가지가 있겠네. 그렇지? 그 다음에 여기 나라는 경우 구하는 거야. 1, 2, 3, 4가 경기하는 방법의 수. 몇 가지 있어요? 2명 뽑는 거니까. 4C2, 2C2는 안 할게요. 같은 게 2개 있으니까. 이렇게 해주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근데 얘는 이제 이거 2개 이제 곱해주면 되잖아? 그지? 그런데 어떤 방법도 있냐면 우리가 이제 이거 계산하는 거예요. 계산하는 건데 일단 4명 나열할 수 있지. 그지? 거기에서 이렇게 돌려서 같은 게 만들어지네. 나눠서 한 가지 취급할 수 있지. 이거 돌려서 같은 게 만들어지네. 나눠서 한 가지 취급할 수 있고 이거 돌려서 같은 게 만들어지네. 나눠서 한 가지 취급할 수 있어요. 이렇게 경우의 수를 구할 수도 있습니다. 알겠어요? 오케이? 그러니까 당연히 이게 추가가 돼버리면 지금 이제 이 경우 5위 그냥 말고 8명이 있는데 여기에서 토너먼트 경기를 할 수 있는 방법의 수를 구해주세요 라고 했다면 얘는 8명을 나열하는데 어떻게 되겠습니다 라는 거야. 2자리 바꿀 수 있고 2자리 바꿀 수 있고 2자리 바꿀 수 있고 2자리 바꿀 수 있네. 이게 4개에다가 이렇게도 바뀔 수 있고 이렇게도 바뀔 수 있어요. 또 2개 추가되니까 6개지. 이렇게도 나눌 수 있네. 몇 개 있어요? 같은 게 7개 있어요. 같은 게 7개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 이렇게 같은 거니까 2로 나눠주고 2로 나눠주고 2로 나눠주고 2로 나눠주고 오케이? 그럼 이걸로 2로 나눠주고 2로 나눠주고 2로 나눠주니까 총 7번 나눠주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이렇게 생각해 줄 수 있다 라는 거야. 그 다음 봅시다. 42번 봅시다. 토너먼트는 너네 학교 시험에 잘 등장하는 거니까 좀 기억해 놓으세요. 왜 이게 7제곱이냐 왜? 왜냐면 다시 해줄게. 왜 그러냐면 하나, 둘, 셋, 넷, 그지? 5, 6, 7. 오케이? 이렇게 7번 나눠진다라는 거야. 알겠지? 42번 봅시다. 42번 봤더니 뭐라고 했냐면 x가 5 집합이다. 집합 너희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거 y 4, 5, 6 7 z 8, 9, 10 g f가 1대1 대응이 되도록 하는 순서상 구해주세요 라는 거지. 1대1 대응이 돼야 돼. 먼저 간 놈을 나중에 적으니까 1, 2, 3을 4, 5, 6, 7로 보내고 다시 8, 9, 10으로 보내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 1대1 대응이어야 되니까 일단 F를 보내는 것도 1대1 대응이 일단 돼야 돼요. 그렇지? 그 다음에 얘도 1대1 대응이 되어야 돼요. 그래요? 근데 얘는 아무 걸로나 가도 상관이 없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렇지? 일단 1, 2, 3이 1대1 대응이 되는 경우는 4 곱하기 3 곱하기 2지. 그래요?
F가 1대1 대응이 되는 경우. 그러면 혹시 1대1 대응을 이렇게 줘버렸어요. 이렇게. 그래요? 그럼 1대1 대응이 됐다면 이 4, 5, 7이 1대1 대응이 돼야 돼요. 하나씩 보내줘야 되니까 3 곱하기 2 곱하기 1이에요. 물 좀 먹고 그래. 물 먹고 있어. 1이에요. 그 다음에 나머지 하나는 아무거나 보내줘도 됩니다 라는 거예요. 그지? 나머지 아무거나 보내면 되지? 곱하기 3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알겠어요? 그러니까 함수는 너희들이 처리할 때 이렇게 합성함수가 돼 있잖아. 그럼 보낸 다음에서 그 다음 생각하는 게 깔끔해. 보낸 그 다음에서 생각하는 게 깔끔하고 그 다음에 생각하는 게 좀 더 깔끔합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 다음 봅시다. 43번. 43번 봤더니 이렇게 1부터 8까지 자연수예요. A라는 집합이 있는데 1, 2 쭉 해가지고 8까지의 자연수예요. 그런데 뭐라고 했냐면 1, P, Q, 8 이 순서대로 8 이 순서대로 자연수가 있는데 조건을 만족시키는 1대1 함수 F의 개수를 구해주세요 라는 거야. A에서 A로면 이것 좀 1대1 대응이라고 적어주지. 그렇지. 어차피 개수 똑같으니까 1대1 대응이라고 적어주지 왜 1대1 함수라고 한 거야? 1대1 대응으로 바꿔. 좀 기분 나쁘지? 봅시다. 가족권 봤더니 F1은 2예요. F, B는 7이에요. 이렇게 있고. 그 다음 봅시다. X가 P보다 찌끔해. 아니면 X가 Q보다 크거나 같아. 그러면은 뭐라고 했냐면 fx의 값이 fx 플러스 1의 값보다 더 작습니다 라는 거고, P보다 크거나 같고 Q 사이에 있다면 이게 정반대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임의로 한번 나열해 볼 거야. 우리가 이제 이게 직접적으로 안 보이면 일단 나열하고 시작해야 될 거 아니야. 그렇지? 나열을 한번 해볼 거예요. 이런 문제들의 기본적인 패턴들이 일단 나열해서 어떤 규칙성을 찾고 그 규칙성을 통해서 해결해 보겠습니다 라는 거야. 그럼 한번 해봅시다. 1, 2, 3, 4, 5, 6, 7, 8을 1, 2, 3, 4, 5, 6, 7, 8로 보낼 거예요. 오케이? 보낼 거야.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보내면 되냐면 1은 2로 간다라고 했고 P, Q는 대충 선택합시다. 오케이? 그 다음 8은 뭘로 간지는 몰라요. 그래요? 근데 이게 P라고 넣고 이거를 Q라고 놓을게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거냐면 P는 뭐가 된다라고 했냐면 7로 가겠습니다 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조건들을 확인해 볼 거야. 어떤 조건을 확인해 볼 거냐면 P보다 작은 X값이나 Q보다 크거나 같은 X값에 대해서. 그러면은 P보다 작은 X의 값 3, 2, 1 이거지? 이거나 Q보다 크거나 같은 6, 7, 8에 대해서는 얘보다 이 함수의 값이 더 커야 됩니다 라는 거야. 함수의 값이 더 어떻게 돼요? 더 커져요. 더 커져. 오케이? 그 다음 함수의 값이 더 어쩌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더 커지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지? 근데 P하고 Q 사이에 있을 때는 Q까지 포함해서 이 사이에 4, 5지? 함수의 값이 더 어쩌겠습니다? 작아지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지? 그럼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있어.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이거예요. 여기에서 가장 큰 수랑 가장 작은 수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렇지? 가장 큰 수는 8 있잖아. 가장 큰 수는 4 아니면 8이잖아. 그렇지? 4가 가장 P가 가장 크거나 아니면 8이 가장 커야 되지. 그럼 P는 7로 가니까 8이 뭘로 가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8이 8로 가겠습니다 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오케이? 여기서 우리가 아는 사실 F8이 8이에요.
그 다음에 가장 작은 수는 뭐가 돼요? 1이 되거나 아니면 Q가 돼야 되지. 그지? 근데 2로 이미 가버리니까. Q가 가장 작은 수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1이 되겠습니다. Q가 1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지?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이 순서를 가지고 이제 나열을 할 건데, 순서를 가지고 한번 나열을 해볼 건데, F6, FQ라고 하자. 얘는 1로 가요. 그지? 그 다음에 F 뭐는 1은 2로 가요. 그래? 그 다음에 F 뭐는 그 다음 순서가 뭐냐? FP는 7로 가요. 그렇지? 그 다음에 F8은 뭘로 가요? 8로 가요. 그래?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결국 선택해 줘야 되는 거는 3, 4, 5, 6이 뭘로 갈까라는 거네. 그래요? 이거를 직접 하는 것보다 나눠서 처리하는 게 좀 더 쉬울 것 같은데. 나눠서 처리합시다. 경우를 나눠서 처리합시다. 경우를 나눠서 처리합시다. 우리가 이제 P가 무엇이 될까라는 것을 나누어서 처리할 거예요. 오케이? P가 될 수 있는 것을 처리할, 이 P가 되는 값을 나누어서 처리하겠습니다. 라는 거야. 그러니까 P가 되는 값이랑 Q가 되는 값을 나눠서 처리해 주겠습니다. 라는 거야. 오케이? 그러면은 P가 되는 값이 뭐가 될 수 있냐면, P가 되는 값이 2, 3, 4, 이거 다 될 수 있지. 5, 6 다 될 수 있지. 2, 3, 4, 5, 6 다 될 수 있어요. P가 될 수 있는 게 P가 2, 3, 4, 5, 6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은 2가 이렇게 됐을 때 이제 Q가 될 수 있는 거를 생각해 볼 거예요. Q가 될 수 있는 거. 얘가 될 수 있는 거는, Q가 될 수 있는 거는 뭐가 될 수 있냐면, Q가 될 수 있는 거는 얘가 2가 되면, P가 2가 되면, 이거 좀 나열해 봅시다. 1, 2, 3, 4, 5, 6, 7, 8이야. 이제 얘가 P가 되면 Q가 될 수 있는 게 여기 있는 값들이 될 수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근데 Q는 뭘로 가고? 1로 가잖아. 그래? Q는 1로 가요. 그러면은 Q가 될 수 있는 값들도 생각해 볼 건데,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게 8은 이미 정해진 게 1은 어디로 간지 주어져 있고 8도 어디로 갈지 주어져 있어요. 그렇지? 그 다음에 P는 7로 가고 얘는 이제 1로 가고 얘는 8로 가. P는 7로 가고 얘는 7로 가. 그래요? 그 다음에 Q는 얘가 되는 경우, 얘가 되는 경우, 얘가 되는 경우, 얘가 되는 경우, 이런 경우. 5가지 경우로 나눠서 처리할 수 있어요. 오케이? Q가 3이 되는 경우라고 해봅시다. 라는 거야. 이 경우 생각해 볼 거야. 그래? 이 경우를 생각해 보면 우리가 어떠한 사실을 아냐면 Q부터 8로 갈 때 어떻게 대입되어야 합니다. 라는 거야. 다 큰 값으로 쭈르륵 대입되면 됩니다. 라는 거예요. 자동적으로 나열되니까 경우의 수가 없지. 순서가 이미 정해져 버렸으니까. 오케이? Q가,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얘를 한번 적어보자. 얘를 한번 적어봤더니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이렇게 있어요. 오케이? 그러면은 1은 2로 가고 P가 2니까 P가 7로 가. 8은 8로 가고 지금 3이라고 잡았어요. 얘가 1로 가. 그럼 이 큰 것들은 그냥 큰 순서로 쭈르륵 나열되면 됩니다. 라는 거예요. 몇 가지 있어요? 한 가지 있어요. 오케이? 한 가지 있어요. 근데 이제 얘가 이제 한 가지 있어. 한 가지 있다. 이렇게 체크할게요. 다른 색깔로 체크합시다. 한 가지 있어요. 그러면 이제 Q가 뭐가 되는 경우가 있냐면 이 4가 되는 경우를 할 거예요. 오케이? Q가 4가 되는 경우야. 4가 되는 경우야. 지금 이렇게 되는 경우지? 그지? 그러면 이제 어떻게 돼야 되냐면 우리가 이 사이에 있는 숫자 3, 4, 5가
3이 될 수도 있고 5, 6, 7이 될 수도 있지. 그지? 근데 5, 6, 7은 순서가 정해져 있잖아. 그러면 3으로 가는 거 하나만 선택해주면 나머지는 자동적으로 나열이 되겠어요? 그래? 3으로 가는 경우 몇 가지가 있어요? 4가지가 있어요. 4가지가 있어요? 그래요? 그 다음에 5가 Q가 될 거야. 5가 Q가 되는 경우는 이렇게 있고 5가 Q가 되는 경우는 이렇게 있어요. 그렇지? 그러면 3, 4를 선택하는 경우 여기 선택해야겠지. 4개 중에 2개 선택해야 돼요? 4개 중에 2개 선택해야 돼. 이거 보면 조금 재밌네. 얘는 4개 중에 1개 선택하고 엄마 한번 지울까? 4개 중에 1개 선택하고 4개 중에 2개 선택하고 이거 맞아? 1개 선택 안 되지. 3일 때 4개 중에 빵개 4개 중에 하나 선택해야지. 그렇지? 4개 중에 2개 선택하고 4개 중에 3개 선택하겠지? 4개 중에 4개 선택하겠어요? 이렇게 되는 거 보여요? 오케이? 그러면 이거 다 더하면 됩니다 라는 거예요. 몇 개예요? 2의 4제곱개 있어요? 2의 4제곱개 있어요? 2의 4제곱개 있어요? 이거 다 더하면 2의 4제곱이거든? 하나, 넷, 다섯, 넷, 하나예요? 대칭된 형태라서. 그러면 16개 나오지? 아니야? 맞잖아. 16개 맞지? 15개 나왔냐? 뭔가 없구만. 하나, 넷, 미안, 6, 넷, 하나. 얘 4제곱개 있어요? 그래요? 그러면 이 과정을 지금 반복해 볼 거야. 반복을 할 건데, 일단 이제 P가 뭐가 되는 경우예요? P가 3이 되는 경우 해볼 거예요. 오케이? P가 3이 되는 경우를 해볼 거야. P가 3이 되는 경우도 이제 다시 체크해 볼 수 있겠네. P가 3이 되는 경우는 1, 2, 3, 4, 5, 6, 7, 8. P가 3이 되는 경우는 3이 7로 가는 경우야. 그렇지? 3이 7로 가는 경우. 그러면은 이 1은 이걸로 가고 이 8은 8로 가요. 그러면 Q가 될 수 있는 형태는 4, 5, 6, 7 중에 하나잖아. 그러면은 Q가 4가 됐다라고 해봅시다. Q가 4가 됐다라고 해봅시다. 그럼 4는 1로 가. 그지? 그러면 이제 뭐만 고려하면 되냐면, 지금 이거 하나 나열하고, 나머지는 필요 없고 이 3개 나열하면 됩니다. 라는 거예요. 4개 중에 하나 뽑아주면 돼요. 그지? 4개 중에 하나 뽑아주면 되죠, 여기에? 4개 중에 하나 뽑아주면 돼요. 4가지가 있어요. 오케이? 그래? 그 다음에, 5가 되는 경우 해볼 거예요. 이게 약간 규칙성이 있는데, Q가 5가 되는 경우 할 거예요. 5가 되는 경우를 해봤더니 지금 4개 중에 하나는 여기 들어가지. 그지? 그리고 3개 중에 하나, 우리가 순서가 그냥 정해졌으니까 이게 지금 어떻게 정해졌냐면 그냥 크게 정해졌잖아. 이 사이에 한 숫자가 선택될 거 아니에요, 2가. 그지? 하나가 선택이 돼요. 그 다음에 4가 들어가는 경우는 얘가 선택하지 않은 다른 3개 중에 하나가 선택되겠지. 그지? 3가지. 나머지는 자동적으로 나열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요? 그러면은 너희들이 잘 봐보면 이게 규칙성이 있어. 이 하나는 항상 선택이 될 것이고, 항상 선택이 될 것이고, 이 밑에는 어떻게 되겠냐라는 것은 이렇게 돼요. 봐봐. 이 밑에는 어떻게 되겠냐라는 것은, 이게 4가지고, 나머지 이게 선택이 되는 데에 있어서 6이 선택돼 버리면 뭐가 돼요? 6이 선택돼 버리면 이렇게 되네. 6이 1로 가버리면 6이 이제 Q야. 그지? 6이 1로 가버리면 이 나머지 3개 중에 2개 선택하면 돼요. 3가지예요. 7이 선택되면 1가지 이렇게 있을 거예요. 오케이? 그렇지? 그럼 이렇게 이제 개수를 계속 세주면 되는 거야. 4일 때도 생각해 봅시다. 4일 때, 이제 P가 4일 때. 이 개수가 이제 좀 더 줄어져 있겠지? 항상 P가 4면은, P가 4면은 이게 이제 P야. 그럼 얘가 7이고, 1은 2고,
Q는 모르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Q가 될 수 있는 형태는 5, 6, 7이에요. 그지? 5를 선택하기 전에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거는 몇 개 중에? 4개 중에 2개를 뽑는 거예요. 그렇지? 4개 중에 2개를 뽑는 거예요. 4개 중에 2개를 뽑아. 4개 중에 2개를 뽑아. 6개가 곱해질 거예요, 항상. 그런데, Q가 5일 때는 그냥 자동적으로 나열되지. 한 가지야. 그래요? Q가 6일 때는 얘가 이제 2개 나열된 다음에 둘 중에 하나 뽑아줘야 돼요. 2가지지? 그지? 7일 때도 한 가지. 그래요? 이제 경우의 수가 좀씩 줄어드니까 세는 게 쉽겠지? 5일 때도 이제 P가 5일 때도 생각할 수 있네. 5일 때는 이제 몇 개 뽑아주면 돼요? 3개 뽑아주면 돼요? 4개 중에 몇 개 뽑았어? 2개. 4개 중에? 4개 중에 1개 뽑고. 4개 중에 2개 뽑았어요? 4개 중에 3개 뽑겠지? 이 사이에 있는 게 3개니까. 그래요? 여기에다가, 4개 중에 3개는 4. P가 이제 1가 돼버리면, 지금 이렇게 된단 말이야. 이렇게. 그래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이제 3개가 뽑혔어. 이렇게. 그러면 이제 Q가 뭐가 되냐에 따라서, Q가 뭐가 되냐에 따라서, Q가 6이면, 한 가지 있지? 그냥 한 가지지? 7은 바로 선택이 될 테니까. 7이어도 한 가지예요? 그지? 그래서 한 가지. 이제 마지막이야. 마지막. 이제 Q가 뭘로 선택이 되는 경우? P가 6으로 선택되는 경우. 얘는 몇 가지밖에 없어요? 한 가지밖에 없어요. 6이면, 왜 그러냐면, 얘가 6이야. 얘가 7로 가. 더 큰 놈이 1로 가요? 그럼 자동적으로 나열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지? 순서가 정해져 있으니까. 그래요? 그래서 이 경우를 다 어쩌면 됩니다. 라는 거예요. 더해주면 돼요. 더해주면, 뭐가 되면, 얘 16개. 얘 뭐예요? 4 곱하기 1 플러스 3 플러스 3 플러스 1이에요. 8이지? 32개. 6, 4, 24개. 4, 2, 8개. 이렇게 구해줄 수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알겠어요? 어렵냐? 경우를 나눠서 처리하는 거? 응? 오케이? 다른 방법도 한번 해볼까? 하기 싫냐? 다른 방법도 한번 해볼까? 아니, 나는 이제 경우를 나눠서 하는 게 가장 쉬울 것 같아서 지금 이렇게 하는 건데. 봅시다. 우리가 이제 숫자가 선택되기를 F1은 2고 FQ는 1이에요. 그렇지? 그 다음에 FP는 7이고 F8은 8이에요. 그래요? 그렇지? 그러면 우리가 경우의 수를 생각해 줘야 돼. 결국 어떤 경우의 수를 생각해 줄 거냐면 이 나머지 숫자들에 대해서 P, Q를 제외한 나머지 숫자들에 대해서 3, 4, 5, 6을 어떻게 나열할 것인가 라는 계획을 짜야 돼요. 오케이? 3, 4, 5, 6을 어떻게 나열할 것인가 라는 거야. 그렇지? 응?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3, 4, 5, 6이 될 수 있는 경우를 여기서 이제 생각을 해볼 거야. 여기서 3, 4, 5, 6이 될 수 있는 경우를 생각해 볼 거야. 근데 3, 4, 5, 6이 들어갈 수 있는 경우를 생각해 봤더니 어디에 들어가냐면 지금 P랑 1 사이에 들어가거나 P랑 Q 사이에 들어가거나 Q랑 8 사이에 들어가야 합니다. 라는 거예요. 그렇지? 여기 셋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들어가겠습니다. 라는 거네. 그래요? 그래? 그러면은 셋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그냥 들어가면 자동적으로 순서는 나열이 돼요? 안 돼요? 되지. 왜?
순서가 이미 정해져 있으니까. 오, 이게 좀 더 쉽다. 그렇지? 그래서 여기다 집어넣어주면 이 3이 들어가는 경우는 몇 가지예요? 3이 들어가는 경우 여기, 여기, 여기. 세 가지지. 4가 들어갈 수 있는 경우도 여기, 여기, 여기. 세 가지예요? 5가 들어갈 수 있는 경우는 세 가지고, 6이 들어갈 수 있는 경우는 세 가지예요? 3이 몇 제곱이에요? 4제곱계 있습니다. 라는 거. 이렇게 쉽네. 합시다. 그래서 81. 이렇게 구해줄 수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알겠어요?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인 패턴이 이거야. 우리가 이제 얘가 들어간다라는 게 잘 안 보이잖아. 그러지? 순서가 이미 정해졌기 때문에 느낌하면 끝나. 그 안에 순서는 있잖아. 그지? 그 안에 순서 있게 나열됐을 거 아니야? 그래요? 그러니까 느낌만 하면 끝나는데 일일이 나열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라는 거예요. 생각보다 이렇게 푸는 게 많거든. 오케이? 알겠어요? 문제가 안 풀리면 일일이 나열해서 해결해 보세요 라는 거예요. 알겠지? 근데 얘는 어떻게 생각할 수도 있다고? 결국 이 P, Q, 1, 8 이 세 개의 구역 중에 하나는 무조건 이 3, 4, 5, 6이 들어가야 돼요. 그러지? 그러니까 그걸 들어가는 경우로 생각해서 해결할 수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잘 보이지 않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안 보이면 나열해서 처리해 주세요 라는 거야. 가봅시다. 어, 45번 봅시다. 45번을 보면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자연수 nr을 구해주세요 라는 거야. 그럼 너희들이 이제 이렇게 등장했으면 너희들이 이제 가장 많이 이거 틀려오는데 이거 이제 이 문제 가장 많이 틀려와요. 너희들이 풀어오면 가장 많이 틀리는 부분이 뭐냐면 우리가 이제 언제 이게 성립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언제? 얘가 뭐일 때? 이거일 때 성립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근데 또 성립하는 경우 있지. 언제 성립해요? 두 개의 합이 뭐가 되는 경우? 8이 되는 경우. 오케이? 이 두 가지 다 고려해 주어야 합니다 라는 거예요. 두 개의 합이 8이 되는 경우도 고려해 주어야 합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알겠지? 그러면 R의 값을 구할 수 있겠네. 그 다음 봅시다. N의 값 구해봅시다. NCR 플러스 1은 2 곱하기 2NCR-1이에요. 뭐야 이거? 보자. 이게 뭐냐면 R-1이야? 이거래요. 여기서 R 먼저 구할 수 있나? R 뭐하고 뭐 나와요? R이 마이너스 2라고 5 나와요? 근데 R은 뭐라고요? 2랑 5야? 마이너스 2라고 2 나와요? 근데 뭐가 될 수 없습니다 라는 거예요? 이게 될 수 없지? 음수가 될 수 없어요? 그러면 이제 얘가 되는 경우를 처리할 건데 이건 대입해서 얘네가 구해주면 되지. 그지? 46번 봅시다. 이거 좀 기억해줘. 애들이 맨날 틀려하고 하는 부분이라서 이거 맨날 틀려오더라고. 가끔 2차식 들어있기도 하지. 그래서 방정식이 들어있기도 하니까 반드시 봐주세요. 46번 봅시다. 46번 봤더니 지금 이렇게 되어 있어요. O 평행한 6개의 직선들과 평행하지 않은 이들과 평행하지 않은 6개 평행한 6개의 직선. 넷, 다섯, 여섯. 6개 있고 그리고 이거와 평행하지 않은 평행한 6개의 직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있어요. 여기에 색칠된 부분이 이 부분이 A고 이 부분이 B예요. B예요. 평행사변
이 직선으로 둘러싸인 평행사변형 중에 색칠한 부분을 하나만 포함하는 평행사변형의 개수를 구해주세요 라는 거지. 그지? 하나만 포함시켜야 돼요. 그렇지?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거는 경우를 좀 나눠서 처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얘가 포함되려면, 일단 얘가 포함되려면 어떻게 돼야 되냐면 이 두 개 중에 하나 선택되고 네 개 중에 하나가 선택이 돼야 되지. 그렇지? 그래서 2 곱하기 4, 그 다음에 어떤 거? 두 개 중에 하나 포함돼야 되고 네 개 중에 하나 포함돼야 돼요. 그래요? 그래? 그러면 A를 포함하겠습니다 라는 거야. 근데 여기에서 어떠한 경우가 생기냐면 모두 포함하는 경우가 생겨버려요. B도 포함하는 경우가 생겨버립니다 라는 거야. 그러면 그 경우를 어떻게 해줘야 돼요? 제외시켜줘야 돼요. 오케이? 그 경우를 제외시킵시다. 이 경우에서 B를 포함하는 경우는 반드시 이 평행한 선이랑 이것 중에 하나가 선택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두 가지. 이 두 개 중에 하나가 선택이 되고 두 개 중에 하나가 선택이 되어야 합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요? 그러면은 이 경우를 빼면 A만 포함되는 경우가 생겼어요. 그지? 그 다음에 이제 뭘 하는 거야? B만 포함하는 경우도 똑같은 방법으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겠지? 그렇지? 이렇게 처리해 줄 수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알겠어요? B는 이제 안 할게요. 충분히 할 수 있겠지? 오, 58번 봅시다. 내일 오자마자 시험 봅시다. 알겠지? 58번인데, 아, 미안. 잘못 읽었네. 53번. 53번 봅시다. 6자리 자연수가 11의 배수이면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시킨다고 한다. 이거는 A, B, C, D, E, F라면 어떤 조건을 만족시키냐면 A-B, C-D, E-F. 얘가 11K가 되면 됩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요? 그랬을 때 6개의 숫자 1, 3, 4, 5, 6, 8. 일렬로 나열하는 자연수 11의 배수의 개수를 구해주세요 라는 거야. 그러면 11의 배수가 되려면 홀수 자리에 있는 숫자, 짝수 자리에 있는 숫자를 빼주면 11의 종수배가 되어야 합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요? 그러면은 3개 더해서 빼는데 11 차이가 나게끔 만들기만 하면 되지. 그렇지? 그러면 이 숫자들의 총합이 얼마냐? 숫자들의 총합이 8 11 11 차이나게 만들 수 있네? 그렇지? 근데 이거 하나뿐인가 라는 건데 일단 만들 수 있어요. 8 플러스 8 플러스 11 이렇게 만들 수 있어요? 없어요? 있지? 11 차이나게 만들 수 있잖아.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1, 3, 4 플러스 5, 6, 8 이렇게 해버리면 얘가 8이고 8이니까 11 차이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것 말고 11 차이나게 만들 수 있어요? 없어요? 8을 3개 더해서 8을 만들 수 있으면 돼. 그렇지? 3개 더해서 8을 만들 수 있는 경우는 더 이상 없어요. 오케이? 그렇지? 그래서 우리가 이제 종수가 된다라는 거는 1, 3, 4가 되고 5, 6, 8이 되는 경우랑 이거 두 개를 바꿔주는 경우 두 가지가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종수니까 얘가 마이너스 1이 들어가도 되잖아. 그래요? 그 다음에 차이가 22가 나게끔 만들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 없지. 왜? 가장 작은 형태랑 가장 큰 형태를 뺐더니 11이 되잖아. 그러면은 당연히 11보다 더 크게끔 만들 수가 없지. 그래요? 그러면은 이거를 나열하는 경우 이거를 나열하는 경우니까 3팩 3팩 그냥 자리를 바꾸는 경우 곱하기 2예요. 그래? 이렇게 구해줄 수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아름답게도 딱 나와버렸네. 55번 봅시다. 55번을 보면 A, B, C, D가 되도록 4개의 수 순서쌍입니다 라는 거야. B를 K라고 놨을 때 순서쌍의 원소라는 집합을 AK라고 하자 라는 거야. 그러면은 A5 이거는 A5 6이란다. CD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5보다 작은 거 선택하고 이게 되는 개수는 5보다 작은 A가 되는 거 선택하고 4가지예요. 5보다 큰 거 5개 중에 숫자 뭐부터 뭐까지 있어요? 1부터 10까지 5개 중에 2개 선택하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렇지? 그러면은 40개 돼야 안 돼요? 되네. 기억 맞았어요. 니은 봐보자. 니은 봤더니 2, P, Q, 8 임의 실수 저형수 PQ에 대해서 AP랑 AQ는 공집합이 아니다라고 했어. 이거는 일단 무조건 공집합이지. 이 숫자가 다르면 같아지는 경우는 존재하지 않겠냐? 그렇지? P가 달라버리니까 집합을 내가 잘못 봤냐? 순서쌍에 만든 원소, 순서쌍을 원소로 하는 집합이니까 일단 이렇게 만들어지면 A, P, C, D나 A, Q, C, D가 같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 왜? 이게 다르거든. 얘쪽 다르거든. 그렇지? 그러면은 공집합이 아니다. 이거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무조건 공집합이 됩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다음 D급 봅시다. D급 봤더니 NA1 쭉 해가지고 NA10 이걸 개수 구해주세요 라는 거야. 그러면은 B가 될 수 있는 게 1부터 10까지 다 됐을 때의 경우의 수 구하라 라는 것은 결국 뭐냐면 1, 2, 3, 4, 5, 6, 7, 8, 9, 10 이거잖아. 근데 B가 얘가 되는 경우, 얘가 되는 경우, 얘가 되는 경우, 얘가 되는 경우까지 얘가 되는 경우까지 다 합하는 거지. 그럼 모든 경우의 수잖아. 그래요? 그냥 이것을 만족하는 A, B, C, D가 이 순서를 만족하는 모든 경우의 수 구하세요 라는 거랑 똑같은 경우지. 그렇지? 그러면 10개 중에 몇 개 뽑아주면 돼요? 순서가 정해졌으니까 4개만 뽑아주면 충분합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맞았어요. 오케이? 알겠어요? B가 1부터 10까지 되는 경우 모든 경우를 더하라고 했으니까 이게 0이 되긴 해도 이게 0이 되긴 해. B가 10이 됐을 때 이런 경우가 없으니까 해도 모든 경우를 구하라 라는 거랑 똑같은 경우지. 그렇지? 그 다음 56번 봅시다. 56번은 우리가 이제 이거잖아. 이거 뭐라 그랬어요? 엄마 요거 모든 X가 이것을 만족시킨다 라고 했어요. 이거 뭐라고 했냐면 숫자를 한번 넣어보라고 했지. 안 보이면 넣어보라고 했어. 우리가 1, 2, 3, 4에서 1, 2, 3, 4로 보내는 건데 혹시 자기 자신으로 가는 거는 문제가 안 생긴다라고 했어요. 그지? 합성을 시켰대. 근데 다른 걸로 가봤을 때 한번 생각을 해봐라 라는 거잖아. 다른 걸로 가봤어요. 다른 걸로 가봤더니 얘가 F2가 되면 F1이랑 똑같아야 돼요. 그지? F1이 2였잖아. 2는 2로 가야 합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요? 다른 걸로 가면 그것으로 가는 거는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라는 거지. 그지? 그러면 혹시 얘가 다른 것으로 가는 형태가 있다면 자기 자신으로 따라가야 합니다 라는 거야. 그러면은 이 말을 어떻게 바꿔서 생각할 수 있냐면 혹시 1이 1로 갔으면 나머지 것들은 여기에 이렇게 나열될 수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요? 이 개수를 구해주면 됩니다 라는 거야. 그러면 이제 한번 세봅시다. 여기다 바로 옆에다 셀까? 우리가 이제 세보면 어떤 경우로 나눠줄 수 있냐면 결국 하나로 다 몰리는 경우, 2개로 몰리는 경우, 3개로 몰리는 경우 각자 하나씩 자기 자신으로 가는 경우 이 4가지 경우로 나눌 수 있어요. 그지? 그러니까
1, 2, 3, 4가 방금 전의 경우와 같이 하나로 다 몰려버린 경우 있어. 하나씩 할까? 하나의 경우로 다 몰리는 경우. 오케이? 이 경우는 총 몇 가지 있습니다? 4가지 있습니다. 라는 거지. 4가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쩔 수 있냐면 2가지로 나눠지는 경우에요. 2가지로 보낼 수 있는 경우. 2가지로 보낼 수 있는 경우. 그러면은 2개를 자기 자신으로 보내는 경우를 선택합시다. 이렇게 선택을 할까? 4개 중에 2개 선택해야 돼요. 4개 중에 2개 선택하면 이 나머지 3, 4는 어디로 보낼 수 있습니다? 1로 보내든 2로 보낼 수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2가지 있으니까 이렇게 있어요. 그지?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경우가 있냐면 몇 개로 보내는 경우? 3개로 보내는 경우 할 거예요. 3개로 보내는 경우를 한다면 3개가 자기 자신으로 가는 경우야. 그러면 3개를 선택해야 되니까 4개 중에 3개를 선택할 거고 4는 3개 중에 하나로 가면 됩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요? 마지막이네. 마지막은 뭐예요? 자기 자신으로 가는 경우예요. 몇 가지? 1가지 있습니다. 다 더해주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지?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제 함수를 처리하는 데 있어서 이 형태는 좀 기억해 주세요. 라는 거야. 자기 자신으로 가거나 아니면 간 걸로 보이거나. 그지? 뭐 이 형태랑 너희들이 이제 많이 해봤을 거 아니야. 이 형태도 있었잖아. 얘는 뭐예요? 자기 자신으로 가거나 아니면 엇갈리거나. 오케이? 엇갈려야 돼요. 잘 안 보이면 넣어보면 돼. F1, F1이 1이 된다라는 거 말고 F1을 2라고 해보자. 오케이? 그러면은 얘가 2면 F2는 뭘로 가는 거야? 1로 가버리는 거지. 그러니까 혹시 1, 2, 3, 4에서 1, 2, 3, 4가 됐다면 얘가 2로 갔으면 2는 1로 가야 합니다라는 거야. 오케이? 자기 자신으로 가거나 아니면 이렇게 엇갈린 형태가 되어야 합니다라는 게 이거예요. 오케이? 이거. 근데 이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거는 좀 다른 형태지. 그지? 다른 형태니까. 함수로 가는 경우니까 하나는 자기 자신으로 가면 그 값들로만 보낼 수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으로 보내는 값들로만 보낼 수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